리더십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 카리스마 넘치는 CEO나 시장을 확 뒤흔드는 그런 혁신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런 화려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바로 38년간 오직 한 회사, 삼육식품에서 근무한 김철수 부장에 대한 인플루언스 뉴스의 인물 기사인데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뭐 눈에 띄는 성과나 높은 직책 이런 게 아니라 태도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가 어떻게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브랜드의 방향성까지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도 주저없이 태도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김철수 부장이 마케팅 조직을 새로 정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거창한 전략 발표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조직이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땅부터 단단하게 다지는 것처럼요. 일을 설계하기 전에 일하는 방식의 철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을 먼저 정리한다? 보통 성과부터 내라고 막 독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점부터가 좀 남다르네요. 맞아요. 그 기준의 중심에 있는 문장이 바로 회사의 캐치프레이즈, 온누리의 건강을 이라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회사 슬로건은 그냥 벽에 걸려있는 장식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많죠. 그냥 좋은 말이죠. 그런데 김 부장은 이 문장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즉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아, 사람을 향한 이야기? 네. 마케팅의 대상인 소비자도 사람이고 마케팅을 하는 우리 동료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단순히 두유를 파는 행위를 넘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된다고 본 겁니다. 이걸 조직의 북극성으로 삼은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구호를 살아있는 철학으로 끌어올린 거네요. 이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그의 모든 업무 원칙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기사에 나온 그의 말이 핵심을 딱 찌릅니다. 마케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대상인 소비자도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도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효율을 따지는 걸 넘어서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소비자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태도가 곧 일의 결과물로 이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사에서 결과 또한 가벼워질 수 없다는 그의 판단을 언급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가볍지 않음이라는 어떤 무게감으로 연결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우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결과물 역시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아주 명료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기준을 남에게만 요구하는 리더들도 종종 있잖아요. 있죠. 하지만 김 부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38년간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솔직히 처음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 말이 뭐 매일같이 야근하고 일에만 몰두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 기사의 맥락을 보면 이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밀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밀도요? 네, 기사에서도 일상의 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태도, 또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고 몰입하려는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야 일에서도 진정성이 묻어난다고 믿는 거죠. 일상의 밀도라. 그 말이 참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기사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 기사에서 직접적인 일과표를 제시하진 않지만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그는 회의에 들어갈 때 절대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최소 한 페이지 이상 정리해서 들어가는 걸 철칙으로 삼았다고 해요. 와, 또 후배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나중에 보자거나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하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의 밀도를 채운 겁니다. 아,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채워온 그 시간 자체가 그에 대한 신뢰를 만든 거죠.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팀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사가 저렇게 빈틈없이 일하는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좀 숨막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사에서 혹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짚어집니다. 만약 그가 나처럼 해 라고 강요만 했다면 아마 부작용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 엄격한 기준을 조직 운용에 적용할 때 강요가 아닌 신뢰와 공유라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평가는 까다로운 상사가 아니라 리더 이전에 신뢰받는 선배로 모아졌다고 분석하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리더십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단순히 나처럼 해 라는 압박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을 텐데요. 기사에서는 그의 조직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핵심은 책임을 함께 지는 조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조직? 네, 이건 단순히 업무를 n분의 1로 나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각자 할 일만 딱 끝내고 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먼저 명확하게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성원 각자가 내가 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구나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고 훨씬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역할을 나누기 전에 방향부터 공유해야 조직이 비로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업무의 경계를 흐리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가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역할의 명확성과 책임의 공유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한국 조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회의를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김 부장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회의를 어떻게 시작한다거나 반대 의견을 어떻게 다룬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기사에 나와 있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는 회의를 시작할 때 답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제 자체를 던지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직급이 낮은 주니어 직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용기 내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생각은 왜 하게 됐죠? 라고 비난이 아닌 질문으로 받아서 아이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이런 작은 장치들이 쌓여서 내 말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준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이네요. 상명하복식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방식인 거군요. 듣고 보니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회사에도 이런 신뢰받는 선배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마 그분도 화려한 성과보다는 이런 꾸준한 태도로 인정받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특히 김 부장은 마케팅 조직일수록 성과라는 숫자 이전에 사람 사이의 신뢰와 대화가 먼저 와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관점과 철학은 그가 담당하는 삼육두유라는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그냥 팔아야 할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는 브랜드를 단순히 노출을 늘리고 판매량을 올려야 할 대상이나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반응을 주고받아야 하는 살아있는 브랜드로 인식하죠. 살아있는 브랜드요? 네, 제품은 수명이 있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브랜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브랜드를 살아있다고 인식하는 건 정말 중요한 전환 같은데요. 기사에서 그가 SNS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소비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내용이 있었나요? 살아있다는 건 좋은 반응뿐만 아니라 쓴소리에도 반응해야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SNS 채널을 단순히 신제품 홍보하는 게시판으로 쓰지 않고요. 소비자들이 삼육도요와 얽힌 자신의 추억이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광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아, 광장이요? 네, 예를 들어 어릴 적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사다 주시던 두유 같은 감성적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소통하는 시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단순히 사과하고 보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제품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우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데 사실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살아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사 속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의 말이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삶에 반응하는 쌍방향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온누리의 건강을 이라는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고 믿는 거죠.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육식품 김철수 부장의 리더십은 눈에 띄는 제스처나 화려한 선언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루의 밀도를 스스로에게 먼저 요구하는 태도. 그 태도 자체가 지난 38년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축적되어 온 거죠. 네. 기사의 말미에 실린 발행인의 코멘트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리더십은 새로운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가. 그 시간의 축적이 결국 조직과 브랜드의 방향을 만든다. 아, 결국 그의 리더십은 다른 무엇도 아닌 태도의 오랜 축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사실 현대 마케팅에서 말하는 관계 마케팅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관계 마케팅이요? 네. 제품을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38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실천해온 셈입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한 리더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속 김 부장은 하루의 밀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지난 일주일을 밀도라는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순간들과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해서 꽉 채워진 순간들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채워온 그 시간의 밀도는 당신이 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결과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